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일 성수와 온라인 예배를 놓고 목회자와 일반 교인들 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식 차이 조사 결과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에 통일교도 뛰어들면서 통일교의 사업 참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공간, 이른바 메타버스는 최근 코로나 시대 청소년들의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름 수련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인식 차이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은 주일 성수와 온라인 예배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조사는 대면 예배 관련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목회 중점 사항을 질문했는데 목회자들은 주일 대면 예배 강화를 1순위로 꼽은 반면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꼽았습니다. 목회자들은 주일 대면 예배 외에도 구역 예배와 제자 훈련 등 소그룹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즉 목회자들은 현재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보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반드시 대면 예배로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교인들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안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 교인들의 지역 섬김 등을 꼽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목회자와 교인들 간 생각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목회자 10명 중 7명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교인 10명 중 6명은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40.7%의 교인이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는 27.8%만이 주일 대면 예배에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대면 예배가 주일 성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교인들은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대체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용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목회자와 교인들 간 인식 차이가 벌어졌고 이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따라 한국교회의 미래도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회활동 속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목사님들은 조금 더 이제 좀 신학적인 목회적인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금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대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는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앤컴 리서치가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회자 891명과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온라인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목회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 개신교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이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통일교의 유람선 사업 참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가평군은 전체 사업비 500억 원 규모로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통해 남이섬과 자라섬 등을 경유하는 생태 관광지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통일교와 남이섬, 청평페리 등 3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단체의 선박이 건조되는 대로 내년쯤 사업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평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북한강 유람선 사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의문입니다. 가평군은 전체 사업비 500억 원 가운데 적지 않은 2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선착장과 주차장, 관제 시스템 등 제반 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북한강 유람선 사업 예산 200억 원은 가평군 지난해 예비비 예산액 68억 원과 비교할 때 3배나 되는 큰 돈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평군 의원은 기반 시설의 유지, 보수까지 고려한다면 해마다 세 수입은 없고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2019년도에도 모 업체가 북한강 유람선 사업을 타진했지만 수익 구조가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평군이 특정 단체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착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평군에서 어쨌든 가평군 예산으로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청심을 가평군에서 끌어들인 건지, 아니면 청심이 이렇게 만들어 가자고 한 건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관광 사업이 결국 통일교를 오히려 더 돕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군수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종교 모른다. 그냥 민간단체가 하는 일에 합법적인 거라서 군에서 도와준다. 이런 식의 얘기만 했는데, 그리고 가평군에서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사업 계획을 보니까 80억의 돈이 여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문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북한강 유역 유람선 사업 허가가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청평페리 한 업체만 섬과 섬을 연결하는 도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 선박을 띄운다지만 새 업체가 동일 시간, 동일 노선으로 운항하다 보면 영세한 수상 레저 업체들의 피해는 물론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를 비롯한 새 업체는 현재 각각 선박을 건조하고 있고, 통일교의 경우 동시에 200명이 승선 가능한 200톤 규모의 유람선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람선이 다니면 그게 너울너울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수상레저 파리선에도 피해가 있을 것이고, 자기네 영업하는데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가평군은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경제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특혜라기보다는요. 네, 저희 뭐 이제 보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에게 뭐 그런 민원들 제기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우리가 다른 데를 다 거부를 하고 여기만 만약에 해드렸다라고 하면 그건 특혜가 되겠지만, 네, 저희는 그런 건 아니다. 가평 군민들은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에 대해 관광 콘텐츠로서 일정 부분 가평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강 유람선 사업이 통일교 홍보에 이용되고 자칫 통일교 신도들만의 유람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광복 76주년을 맞아 발표한 목회 서신에서 일제의 식민지와 전쟁, 분단으로 얼룩진 폭력과 비극을 기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이어서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애국운동이 당시 시대에 요청되는 희망이었다면 광복 76주년을 맞은 오늘은 새로운 8.15 정신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민족의 화해이며 평화로운 통일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상현실 공간, 이른바 메타버스는 최근 코로나 시대 청소년들의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사역자와 청년들이 모여서 메타버스를 통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속에 펼쳐진 멋진 수련회장. 수련회 일정이 진행되는 대강당뿐만 아니라 해변과 산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인원과 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이곳은 청년 사역단체 제이스토리월드의 여름 수련회 현장입니다. 제이스토리월드는 다음 세대를 향한 콘텐츠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와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 첫 활동으로 가상현실 수련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들한테 맞춤형에 찾아가는, 또 찾아와서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첫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들,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메타버스라는 아바타 만남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이번 수련회엔 온라인 부흥회뿐만 아니라 퀴즈와 보이는 라디오, 상담 등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보다 현실성이 강조된 메타버스 플랫폼 V스토리를 활용해 수련회 참가자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라이브 영상 링크를 설정해 놓으면 라이브로 여기서 팔도 메시지도 들을 수 있고, 시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실제로 강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제이스토리월드는 지금까지의 교회는 설교자 중심의 일방향적 소통 위주였고 현재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라며 쌍방향 소통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선 공동체 활동과 체험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교회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신앙의 경험들을 쌓아나갈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쌍방향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른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미 하고 있는 거죠. 댓글도 달고 뭐 링크도 공유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콘텐츠 같은 것도 자기가 이제 뭔가를 생각한 거를 공유하고 나누고 할 수 있게. 제이스토리월드는 가상현실 수련회를 시작으로 문화와 교육 등 총체적인 영역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다음 세대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오는 15일은 광복 76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의 고통은 극심했고 해방의 열망은 깊어갔습니다. 일제는 교회를 회유했습니다. 민족이니 독립이니 하는 정치적 행위만 하지 않으면 예배와 포교의 자유는 무한 허용하겠다. 그러나 교회는 그릇된 종교관에 저항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은 가장 예민한 정치적 행위였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배와 포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치는 총체적 삶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라 잃은 백성들이 나라를 찾겠다는 독립운동이야말로 가장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의 최일선에 섰고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교회는 독립운동과 결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대세였고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외면한 타협이라고 맞선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교회는 3.1운동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가장 위대한 역사로 평가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두 나라를 세웠고 민족 해방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전쟁을 치루었지만 결과는 민족 공동체에 참담한 상처만 남겼습니다. 포성이 멈춘 지 68년이 흘렀습니다. 남과 북은 적대적 체제 경쟁을 하면서 적개심을 키워왔지만 한편으로는 상호 공존을 통한 평화 통일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힘의 우위를 통한 흡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평화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도 얻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단행해야만 합니다. 첫째, 5.24 조치를 공식 해제하고
민간운동 활성화를 위해 북한에 물자를 보낼 때 반출 승인 제도를 반출 후 신고제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전에 남북 간에 이미 진행된 사업이므로 독자적으로 재개를 선언해야 합니다. 셋째, 북미 북일 수교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선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냉전 시대에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역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민족의 미래도 놓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시대의 정신을 읽지 못한 미련함을 책망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3.1운동 정신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에도 선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굳게 믿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 일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